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입니다. 2026 새해가 밝았는데요. 오늘은 작년, 그러니까 2025년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기업이죠. 트윌리오, 티커는 TWLO.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해요. 이 기업, 정말 알면 알수록 미스테리예요. 작년 2분기 실적 발표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매출은 전년 대비 13% 늘었고 무려 4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했어요. 심지어 현금 흐름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요. 누가 봐도 이건 어닝 서프라이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발표 직후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13.8%, 거의 14% 가까이 폭락했어요. 실적은 너무 좋은데 주가는 왜 정반대로 갔을까요? 오늘 저희는 이 이상한 불일치 속에 숨겨진 튜일리오의 진짜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그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저희가 세 가지 다른 각도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트윌리오가 직접 발표한 2025년 1, 2분기 실적 자료고요. 네네. 회사가 스스로를 어떻게 포장하고 있는지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시장 분석기관 옴디아의 보고서예요. 여기서 튜일리오가 속한 CPAAS, 서비스형 통신 플랫폼 시장에서 이 회사의 객관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객관적인 위치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가장 흥미로운 자료인데요. 실제 개발자들이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레딧의 토론 글들을 가져왔습니다. 와, 레딧이요? 네, 기업이 말하는 장밋빛 미래와 실제 사용자들이 느끼는 현실의 온도차, 그 간극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조합이네요. 그럼 먼저 기업이 내세우는 그 장밋빛 미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도대체 뭘 하는 회사길래 이렇게 시장의 주목을 받는지 그게 먼저 궁금해요. 트윌리오의 핵심 사업을 CPaaS, 즉 서비스형 통신 플랫폼이라고 불러요. 용어가 좀 어렵죠. 네, 좀 어렵네요.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볼게요. 기업들이 자기네 앱이나 웹사이트에 문자 메시지, 음성 통화, 영상 채팅 같은 통신 기능을 넣고 싶을 때 이걸 아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레고 블록처럼 만들어서 파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레고 블록 비유 좋네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우버 앱에서 기사님한테 전화 걸거나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이 시작됐어요 하고 문자 받는 거. 그런 기능들 뒤에 트윌리오가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기능들을 기업이 처음부터 다 개발하려면 시간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트윌리오는 그걸 몇 줄의 코드로 간단하게 해결해 주는 겁니다. 와, 그리고 이 시장에서 트윌리오의 위상은 거의 절대적이에요. 옴디아 보고서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요. 가로축이 기능, 세로축이 전력과 실행력인데 트윌리오를 나타내는 원이 오른쪽 맨 꼭대기에 찍혀 있어요. 맨 위에요. 네, 리더 그룹 중에서도 최상단이라는 뜻이죠. 기능, 전략, 실행력 모두 시장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시장의 리더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작년 실적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좋았던 건가요? 제가 아까 매출 성장세가 인상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이라니 요즘 같은 시장에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네, 특히 2분기에는 13%나 성장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단순히 신규 고객이 늘어서 매출이 오른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래요? 기존 고객들이 돈을 더 많이 쓰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있거든요. 달러 기반 순 확장률, DBNA라는 지표가 108%를 기록했어요. 2년 만에 최고치예요. 그 달러 기반 순 확장률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쉽게 말해서 작년에 100만 원을 썼던 고객들이 올해는 108만 원을 썼다는 의미예요. 아하, 이건 한 번 트윌리오 고객이 되면 서비스에 만족해서 점점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하거나 사용량을 늘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고객 충성도가 아주 높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넌갭, 즉 비일반 회계 기준 영업이익도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요. 넌갭 이익이요. 실적 발표 보면 항상 갭, 넌갭 두 가지가 나와서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요. 잠깐 부연하자면 넌갭 이익은 회계상의 일회성 비용이나 주식 보상 비용 같은 걸 제외하고 순수하게 사업 자체의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네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회사의 본질적인 체력을 볼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익의 질을 보여준다고 할까요? 이익의 질. 그게 역대 최고였다는 건 정말 긍정적인 신호예요. 와, 기존 고객은 돈을 더 쓰고 회사의 현금 창출 능력은 역대 최고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 따로 있다면서요.
실적 발표 자료를 보니까 CEO가 정말 끊임없이 외치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마 AI를 보셨을 것 같네요. 맞아요. AI. 그런데 솔직히 요즘 AI 외치지 않는 빅테크 기업이 없잖아요. 이게 그냥 유행에 편승하려는 말뿐인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트윌리오의 매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CEO가 직접 음성 AI의 르네상스가 오고 있다고 표현할 정도예요. 르네상스요? 네.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많은 AI 스타트업들이 음성 기반 AI 챗봇이나 상담원 같은 서비스를 만들 때 그 기반이 되는 통신 인프라로 바로 트윌리오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덕분에 트윌리오의 음성 부문 매출이 2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제품으로 증명했다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 있나요? 대표적인 게 컨버세이션 릴레이라는 제품이에요. 컨버세이션 릴레이? 네. 개발자들이 오픈 AI의 GPT든 구글의 제미나이든 자신들이 원하는 거대 언어 모델 LLM을 쉽게 골라서 아주 자연스러운 음성 AI 상담원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죠. 와, 실제로 한 핀테크 회사가 이걸 도입해서 신용한도문이나 카드 배송 추적 같은 단순 상담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출시 첫 분기에만 100만 건에 가까운 통화가 이 기술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해요. 100만 건이요? 엄청나네요. 기술력도 대단하지만 이걸 시장에 알리는 능력도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작년 행사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가 직접 등장해서 파트너십을 발표했다면서요. 맞아요. 업계 최고 거물이 직접 와서 힘을 실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단순한 파트너십 발표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트윌리오의 AI 기술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수많은 기업 고객과 트윌리오가 보유한 1000만 개발자 커뮤니티를 연결해서 대화형 AI의 미래를 함께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으니까요.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이상하네요. 시장 리더의 실적 완벽하고 AI라는 확실한 성장 엔진도 달았고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물이 손까지 잡아줬는데 주가는 왜 거꾸로 갔을까요? 이 지점에서 저희가 들여다본 게 바로 그 레딧 토론 글이었던 거죠. 맞아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공식 발표 자료 너머를 봐야 했어요. 그러다 한 개인 개발자가 올린 분노에 찬 글을 발견했죠. 제가 그 감정을 담아서 한번 옮겨볼게요. 나는 내 개인 전화번호를 트윌리오에 두고 나만의 통신 시스템을 만들었다. 친구와 통화하고 엄마에게 문자를 보내는 아주 개인적인 용도였다. 그런데 갑자기 트윌리오가 나에게 사업자 등록번호를 내고 캠페인 목적을 설명하라고 한다. 나는 스팸 발송업자가 아닌데. 와, 듣기만 해도 황당한데요. 개인적으로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사업자 등록을 하라뇨. 저라도 배신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바로 그 배신감이라는 단어를 그 개발자가 직접 썼어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트윌리오의 초심, 당신이 무엇을 만들지 기대된다는 그 멋진 정신은 어디로 갔는가? 이제는 그냥 대기업용 스팸 발송 회사가 된 것인가? 아, 초기에 개발자 친화적인 정책으로 수많은 개발자들을 끌어모아 성장해놓고 이제 와서 이들을 내쫓는 듯한 모습에 큰 실망감을 느낀 거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지점이네요. 저도 초기에 트윌리오 API를 써보면서 그 자유로움에 감탄했던 개발자 중 한 명이거든요. 이걸로 뭘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상상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는 느낌인 거죠. 근데 트윌리오가 대체 왜 갑자기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된 걸까요? 분명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 배경에는 A2P10DLC라는 규제 환경의 변화가 있어요. A2P 10DLC요? 네, 이름이 무슨 암호 같죠?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A2P는 애플리케이션이 개인에게, 10DLC는 10자리 일반 전화번호를 의미해요. 이걸 합치면 애플리케이션이 일반 전화번호를 사용해 개인에게 보내는 문자에 대한 규제라는 뜻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기업들이 마케팅 문자 같은 걸 무분별하게 보내는 걸 막기 위한 일종의 스팸 방지 규제 같은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개인 개발자랑 무슨 상관이죠? 원래는 미국 통신사들이 스팸을 막으려고 시작한 제도인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통신사들이 트윌리오 같은 플랫폼을 거쳐서 가는 모든 문자를 기계적으로 A2P, 즉 애플리케이션이 보내는 문자로 간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서 개인 개발자가 자기 엄마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도 시스템상으로는 기업이 고객에게 마케팅 문자를 보내는 것처럼 취급되어 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트윌리오가 원해서가 아니라 버라이즌이나 AT&T 같은 통신사들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인 개발자들까지 사업자로 등록하라고 압박하게 된 상황이군요.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과정에서 드러난 트윌리오의 대응 방식이었어요. 대응 방식이요? 네, 수많은 개인 개발자들이 나는 사업자가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문의했을 때 트윌리오의 답변은 사업자 등록 절차는 이렇습니다. 라는 안내를 기계처럼 반복하는 것뿐이었어요. 아... 개인 개발자들을 위한 어떤 대안이나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죠. 사실상 소규모 프로젝트는 이제 우리 고객이 아니니 나가달라고 선을 그은 셈이에요. 결국 돈이 되는 대기업 고객에게 집중하기 위해 초심을 잃었다는 신호로 시장이 받아들인 거군요. 개발자들의 배신감은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그게 주가 폭락의 전부였을까요? 투자자들은 결국 감정보다는 숫자를 볼 텐데 실적 보고서 안에 또 다른 함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맞아요. 이제 숫자에 숨겨진 진짜 딜레마를 들여다볼 차례예요. 겉보기엔 매출이 화려하게 늘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수익성이요? 바로 매출 총이익률이 눈에 띄게 하락한 거예요. 2025년 2분기 매출 총이익률이 50.7%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6%포인트나 떨어졌어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정작 손에 남는 건 별로 없었다는 뜻이네요.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률이 떨어진다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제품 믹스의 문제예요. 트윌리오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메시지 사업인데 이게 AI 열풍을 타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메시지 사업은 음성 사업보다 마진, 즉 이익률이 낮아요. 특히 마진이 더 낮은 해외 메시지 사업 비중이 커지면서 전체 수익성을 깎아먹고 있는 거죠. 아, 아이러니하네요. 가장 빨리 크고 있는 사업이 사실은 가장 돈이 안 드는 사업이었다니. 정확해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성장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통신사 수수료 문제예요. 수수료요? 네. 아까 말씀드린 A2P 규제와 관련해서 버라이즌 같은 통신사들이 수수료를 크게 올렸어요. 트윌리오는 이 수수료를 고객에게 그대로 넘기는데요. 회계상 이 돈이 매출로는 잡히지만 마진은 0%예요. 잠깐만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요. 마진이 0%인데 매출로 잡힌다고요? 네, 이걸 통행세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통행세 매출. 예를 들어 제가 100원짜리 물건을 파는데 그중 25는 그냥 버라이즌에 내야 하는 수수료예요. 저는 그냥 받아서 전달만 해주는 거죠. 네. 그래도 회계장부에는 제 매출이 100원으로 찍혀요. 하지만 제 실제 이익에 기여하는 돈은 80원뿐이잖아요. 이런 속빈강정 같은 매출이 늘어나니 전체 이익률은 당연히 희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결국 돈 안 되는 메시징 사업 비중이 커지고 마진 없는 통행세 매출까지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거군요. 그럼 트윌리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트윌리오의 대응 전략도 두 가지로 요약돼요. 첫째, 마진이 비교적 높은 미국 내 메시징과 음성 서비스 가격을 인상했어요. 급한 불을 끄려는 거죠.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있어요. 기존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데이터 센터를 아마존 AWS 같은 클라우드로 이전하면서 플랫폼 운영 비용을 효율화하는 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과 비용 절감,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네요. 그게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마진 하락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3분기 가이던스에서는 마진이 다시 안정될 거라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마진이 높은 AI 기반의 음성 사업이나 다른 신사업을 얼마나 빨리 키우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봐야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봐야 할 것 같아요. 트윌리오는 AI라는 강력한 새 성장 엔진을 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 대기업 고객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어요. 그 결과 매출과 현금 흐름 같은 외형적인 지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하지만 그 화려한 질주 뒤에서는 회사의 기반이었던 개인 개발자들이 소외감을 느끼며 등을 돌리고 있고 속을 들여다보면 수익성이라는 아주 어려운 숙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네요. 네, 정확한 정리예요. 결국 트윌리오는 성장의 질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시험대에 오른 셈이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숫자 너머에 그 성장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또 얼마나 지속 가능한 것인지 시장은 날카롭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트윌리오의 이런 전략적 선택이 옳은 방향일까요?
단기적인 성장통을 겪고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한 과정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을 키워준 풀뿌리 생태계라는 뿌리를 외면하면서 장기적인 리스크를 자초하고 있는 걸까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자, 구독자 여러분은 트윌리오, TWILLO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잠재력을 가진 기업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거품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흥미로운 기업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